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소통의 아이콘. 지역 주민들과 격없이 어울리며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 방식 이런 게 늘 주민들이 더 우선하고 그것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편하게 소통하는 게 제 몸에 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의 정치 신념은 늘 하나로 통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공존의 시대를 실현하는 것. 국민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병의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9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원구청에서 열린 장수 어르신 축하 잔치. 지역의 대소사에 그가 빠질 수 없다. 김성환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원구가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효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오래오래 잘 사는 동네로 되는데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시절부터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온 김성환 의원. 어르신들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챙겨왔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특별 공연. 성환 의원의 아이디어다. 감사해요. 네, 건강하세요. 지나간 세월의 자, 김성환 씨 제가 오라. 어르신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호응에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 평소 자식처럼 살뜰히 챙겨온 김성환 의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한 어르신들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 생각한다. 네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그 값어치만큼 최소한의 저희 구청에서 예를 차린다고 해서 우리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 제가 구청장 때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되고 다 받고 계시지요? 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가는 국회의원 김성환. 1992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구의원, 시의원에 이어 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 차근차근 정치인의 길을 밟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 제가 서울에서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했는데요. 어떤 정책이 지역에서 주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요. 청와대 정책실에도 있고 또 단체장도 하면서 정책의 기획 또 입법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까지 정책과 행정을 두루 경험해온 베테랑 정치인 김성환.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한 것을 지켜온 결과 구청장 임기 당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8년 연속 수상하며 지역 발전의 공을 인정받았다. 국회 입성 후에도 말보단 실천으로 답하는 김성환 의원. 그가 지난 5월 4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아리백 캠페인을 주관하는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의 헬렌 클라크슨 대표와의 간담회.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원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다고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그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이제 좀 손꼽히는데요. 우리 국회에 기후변화 특위가 있는데 기후변화 특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아리백의 실천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위한 여러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다.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이런 세계의 흐름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소위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그 아리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량을 국내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매우 불행한 일이 있을까 사실 매우 큰 걱정입니다. 평소 침착하고 온화한 성격의 그가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만은 표현에 거침이 없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탄소 중립 정책. 그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찬성 토론자로 연단에 선 김성환 의원. 분산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부터 분산 에너지형 시스템을 실험해보자는 얘기가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차분한 어조로 분산 에너지 특구의 필요성을 설명한 이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첫 발의 후 1년 10개월 만에 이른 성과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햇볕이 많이 생산되고 남을 때 그것을 수소나 전기, 차나 이런 걸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이런 소위 섹터 커플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서 그야말로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특별구를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느리지만 한 걸음 내딛는 의미 있는 날.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지금부터 더 바빠질 의원실 보좌진의 현안 보고가 이어진다. 전체로 확대해서 해상풍력법 관련해서요. 이번 주에 법안 소위가 있는데 저번에 신한 군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풍력산업협회하고 전남도청이랑 추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지한 분위기와 대비되는 아기자기한 모습의 원탁이 눈에 띈다. 동물과 지구 모형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김성환 의원. 우리 인간의 탐욕, 또 석탄과 석유의 남용 등 때문에 이 지구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인류와 다른 생명체를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어서 그거를 표현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이 모두 행복한 공존의 시대.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더디고 느린 걸음에 지치지 않을까. 매우 롱텀 플랜이고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도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한다면 이슈거리는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 언론에 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겠죠. 지구 지킴이로서 소신 있는 행보를 이어가는 김성환 의원. 국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지역의 한 유치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앞줄만 악수할까요? 안녕하세요. 학부모가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분이 김성환 국회의원입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부모 협동조합형 유치원. 2017년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김성환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주인이 돼서 유치원을 운영하면 어떨까? 어차피 이게 공무원 임대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고 저는 그 정신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물 임대 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바꾸며 다 함께 지켜낼 수 있었던 공간. 오늘은 학부모들이 운영하며 느낀 점과 개선 사항을 듣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했다. 초등학교만 가도 안경 낀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조명 문제예요. 애들 시력 보호 차원에서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면 부족한 전력으로 인해서 차단기가 여러 번 내려갑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LED는 구청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요 전기 승합 문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해줘야 될, 왜냐하면 거기서 여기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절반이 해결된다는 경청의 힘을 믿는다. 또에 평소 지역 현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덕분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바꿉니다. 오늘 김성환 의원과의 만남, 학부모들은 어땠을까? 유치원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서울시나 노원에 요청하는 것도 건의드릴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좀 뜻깊고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그 진짜 투표용지에서만 뵙던 분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친오빠 같고 뒤에 좀 편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은 물론 학교까지 도움이 필요한 교육 현장 어디든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김성환 의원.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육받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 확실히 우리 부모님들의 수준은 저는 매우 높다.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생활 속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성환 의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곳은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 시절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만든 김치협동조합 작업장. 일주일에 요즘 얼마나 돼요? 기본 300kg 하거든요. 300? 수육김치만 300, 알타리랑 뭐 깍두기 하면 400kg 가죠. 400? 좋은 재료로 건강한 김치를 담가 지역 내 여러 기관에 판매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판로 확보가 어려워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조합원의 호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판매망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잘하면 올해 중에는 이제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와보려고 해서 오늘 오게 됐어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광고 형태로라도 전화번호라도 조그맣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김성환 의원.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며칠 후 지역의 뜻깊은 축하 자리에 김성환 의원이 참석했다. 고맙습니다. 상계 3, 4동이 이제 뉴타운 개발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이 이제 치안 불안 요소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상계 3, 4동 자율방법대가 어느 것보다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덕분에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방법.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온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다. 저 옛날에 여기가 요만했어요. 그런데 요만큼 이제 키운 거예요. 집도 새 집이고. 회장님 진짜 새 집 됐어. 네, 진짜 새집 됐어요. 요만큼 넓어졌어. 네, 요만큼 한 이 정도 넓어졌어요. 이만큼. 네. 아이고 좋겠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신 이유가 뭐예요? 다 그냥 자기 시간 쪼개서 그야말로 자율 방범을
하시는 분들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수십 년간 범죄 예방을 위해 설선수범해온 자율방범대. 이영화 대장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 그 노고를 알기에 구청장 시절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다. 대시오. 의원님, 동네 주민 같으세요? 네? 동네 주민 같으세요? 아, 동네 주민이죠. 그럼 제가 여기 사셨어요? 3, 4동이 우리 처갓집 동네. 처갓집 동네. 처갓집이 우리 집 앞이요. 이 처갓집 동네 때문에 제가 상계동으로 이사를 왔죠. 91년부터 살기 시작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상계동. 제2의 고향인 이곳 주민들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여기서 밥 안 주면 오늘 굶을 뻔했네. 식사 못 하셨어요? 오늘 이거 첫 끼요, 첫 끼.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국회와 지역을 바쁘게 오가느라 끼니를 놓치는 건 노상 있는 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먹어 더욱 꿀맛이다. 백수 형님 일로 오세요. 성함이 백인수인데 줄여서 백수요. 그의 정치적 힘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믿음에서 온다. 이분을 안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이분은 주민의 의견을 저버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우리 국민이 좀 편안하지 않나 나는 이 생각이에요. 모든 모임은요 다 소중해요. 여기는 웃음이 제일 아름다운.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가고 소통하는 김성환 의원. 소분이 반갑네. 네. 바쁜 일정 중에도 그가 잊지 않는 것이 있다. 일상에서 행복을 실천하는 것. 오늘 하루 카메라를 들고 행복 배달부로 변신한 그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저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돈은 수단, 행복은 목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목표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것을 위한 첫 스타트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한 행복 추진단 활동이 시작되는 날. 구청장 시절부터 해온 행복은 습관 사업의 연장이다. 영국의 슬라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 10계명으로 6개월간 열심히 실천 활동을 했더니 그 슬라우 마을이 무슨 갑자기 돈을 더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는데 행복도가 약 33% 올라갔더라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행복을 전파한 결과 해가 갈수록 자살률과 우울지수가 낮아지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행복 10계명 우리도 함께 실천해보자.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방법 함께 실천해요. 인사하자, 웃자, 감사하자, 칭찬하자,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자, 기후위기 막자. 요 10가지를 100% 다 하면 그건 성인이고 이 중에 몇 가지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훨씬 행복해졌다고.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 지역 주민들 앞에서 수준급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김성환 의원. 이들의 미소에 함께 흐뭇했던 시간.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할 것을 기대해 본다. 행복은 습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행복은 습관입니다. 행복하세요. 지역구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서는 김성환 의원에게 묻는다. 평소 생활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게 있을까요? 일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쓰게 될 경우에는 그 이제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하나만 가지고 행사장에 끝까지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제가 평소에 수소차, 전기차를 타고 또 어지간한 데는 걸어 다니고요. 가급적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류를 줄이고 또 이제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제가 구청장 때 제 별명이 효자구청장인데요. 국회 와서도 효자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이제 고충도 듣고요. 최근에 각 구별로 노인 종합복지관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로는 너무 작아요.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있는 상계동 지역에도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새로 만들어서 다음 달이면 개관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소위 연금의 총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연금의 총액을 좀 늘려드리는 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5월의 저녁, 수락산 자락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김성환입니다. 요 자리에 오리집이 있었고요. 저 뒤 자리에 단축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 무허가 건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허가 건물과 쌓아둔 폐기물로 방치된 부지였던 상계동 125번지. 부청장 시절에 개발 계획을 세운 결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체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다.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없어서 이 동네도 하나 짓자고 해서 땅을 샀는데요. 여기가 멋진 수락산 스포츠타운이 됐습니다만 이 공간이 이렇게 멋진 음악회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오늘 태양과 함께 지는 해를 마주하면서 멋진 음악을 즐기는 기적 같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이 시간을 만든 것.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력 있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의지로 국민 곁으로 한 발 다가서며 소통하고 실천하는 김성환 의원. 따뜻하고 세심한 안목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찾는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만약에 정치 영역이 없으면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주먹다짐을 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족, 그런 나라가 되는데 기여하는 게 정치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2009년에 저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셨던, 70년에 함께 하셨던 이제 서울에 있는 연구소를 만드는 실무 책임을 맡아서 한국미래관측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기획실장을 맡아서 대통령 연구소를 만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